대부분 아동미술학 원장님들이 여자분들이세요. 네. 결혼하면서 운영을 못하게 되고 아기 낳고도 할 거야 했는데 임신하는 순간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학원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럴 때 이따가 짐 실으려고.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원장님,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저 원래 이렇게 늦게 출근하면서 원래 좀 분주해요. 하는 일 없이. 아, 그래요? 뭐 떨어지고 난리나요. 차에 짐을 많이 싣고 다녀가지고 차도 항상 지저분하고요. 방배동에서 아동미술학원을 16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10몇 년간 해오던 패턴과 전혀 다르게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거의 망할 뻔했죠. 망할 뻔하기도 했는데 이제 버틴이라고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일을 알아보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어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교습소라고 혼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작은 미술학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혼자서 하는 거에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것 같고 또 이제 다들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러면 여자들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저 없이도 이제 직원들끼리 해도 퀄리티 있는 이런 학원 수업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저 없이도 정말 학원이 잘 되고 있었어요. 확장하면서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재밌게 하고 있었고 굉장히 여유 있게 하면서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학원을 강제로 이제 문을 닫으라고 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몇십 명 정도였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네. 초반에. 근데 이제 학원들이 그때는 문을 닫지 않으면 돈에 혈안이 돼서 애들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되던 코로나 초창기였어요. 네. 그래서 눈치 보여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나라에서 강제로 문 닫게 해서 좀 많이 울었어요.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원이 10명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학원에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문을 닫고 출근하기로 한 날 또 다시 연장이 됐거든요. 더 닫으라고? 우리끼리라도 만나자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주셨어요. 아마추어 같이 한 거기는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아 우리 학원 문 닫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잊지 마. 뭐 다시 돌아와. 이런 이제 멘트 남기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인스타그램도 그 전에 이제 아이들 작품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동미술 작품으로 인스타를 하는 거는 크게 호응이 없어요. 남의 애 사진도 관심이 없는데 그쵸. 남의 애 그림까지 자세히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술학원 선생님들끼리만 조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인스타그램에도 그런 영상을 업로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작품 사진만 올리다가 근데 저 어디 봐야 돼요? 작품 사진만 올리다가 이제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아예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제 일상도 공유하고 했더니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줬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하시고 그 전에 더 좋은 작품을 올렸을 때도 사실 큰 호응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더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 준비했었던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들 또 미술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가 있었거든요. 좀 용기가 안 났었는데 코로나이기도 하고 내가 할 일도 없고 통짜 시간이 나기도 했고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이미 얼굴도 공개했고 이러다 보니까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세미나라고 해서 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 일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원장님 오셨다. 부원장님. 여기 부원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나와도 되나요? 선생님? 부러워요. 숨었어. 저는 오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도예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샘플 만드는 거, 사진 찍고 이런 것들 교재처럼 오늘 준비할 거거든요. 정말 많이.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꼬막
영상일기라고 있는데요. 기술이 필요한 거여가지고 영상 찍어서 제공을 할 거거든요. 아, 일반 선생님들이 좀 이런 교육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나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미술 전공자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지만 전공이 좀 세분화돼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애들을 지도하는 거는 본인이 그림 잘 그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초보 선생님들도 그렇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처음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애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을 맞춰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시작할게요. 네. 자, 일단 이쪽 부분에 힘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이 헐떡거리시네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 큰 거는 도혜 선생님이 밀어주시고 또 저는 작은 걸로 오종종하게 좀 덜 힘드시려고 좀 지능적으로 작은 것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래 천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팔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끊고 연결해서 참으셔야죠.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보면서 계속 티격태격 하시네요. 네, 친구예요. 친구예요. 야, 막 이러면서 말 안 해? 저기 뭐지? 우리 학원 이사 오고 나서 여기 도예실을 처음 만든 거예요. 네. 때마침 그림도 잘 그리고 도예도 잘하는 대학원도 살짝 들어갔다 나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한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는 바람에 핑계네요, 핑계. 사실 영어 시험이 자신이 없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 남편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촬영한 영상에 수평이 안 맞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 네. 또 코일링 하라고 하지 말고 2번 한다는 생각으로. 은근히 노력하예요. 몇 번을 다시 하는지 몰라. 어? 선생님 여기 있었어? 도망가 있었는데. 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너무 심하지 않나요? 여기가 사무실인 거죠? 네. 이게 아래에 있으면 다른 일 하는 거 뭐 다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일을 집에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워킹맘들은 아실 거예요. 나오고 싶을 거. 여기서 자주 숙면을 취하시나 봐요. 네. 아래는 막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저 뻗어가지고 잘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보통 여기서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뭐 SNS들 관리도 하고요. 마케팅 관련된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 서류 작업해야 되는 것들 미술계 동향 서치를 한다든지 얘기만 들어보면 하루 종일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코로나인데도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거의 대기하시고서는 진행될 정도로 좀 호응을 잘 해주고 계시고요. 학원 운영이 다 누구나 사장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고요. 특히 미술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미술 교육도 하시지만 또 본인이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나 뭐 마케팅 그리고 선생님들 채용하고 이런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네. 저도 그랬었고요. 다행히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부분 아동미술학원 원장님들이 여자분들이세요. 네. 결혼하면서 운영을 못하게 되고 아기 낳고도 할 거야 했는데 임신하는 순간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 1인 운영 체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학원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학원 이제 매매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보통 그런 이유로 학원들을 많이 내놓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세미나에 오셨을 때 각자의 고민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한마디라도 나도 이런 경험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실패했고 이렇게 했을 땐 잘 됐다 이런 사례들을 알려주는 케이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받았다고 하시고 그 이후로 많이 성장하시고 좋은 결과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연 중에 가장 슬펐던 사연 있나요? 한 분은 실제로 세미나에서 막 눈물을 막 흘리셨어요. 홈스쿨이라고 해서 왜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네. 방식을 홈스쿨이라고 하거든요. 홈스쿨로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민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랫집 윗집 다 이 원장님의 홈스쿨을 막 너무 욕하고 좀 되게 지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 과정도 너무 힘들었고 살림살이와 육아도 하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습 공간이 다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 일과 이 가정이 분리가 안 되고 너무나 이제 지치셨던 것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되게 용기를 내서 상가로 나오신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 또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교육은 잘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당황해서 완전 달려오셨어요. 앞으로도 뭔가 나아가야 될 단계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되게 용기를 가졌다는 말씀에 저도 되게 뭉클했었어요. 애들 상대하는 거지만 학부모님도 상대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객이 둘이잖아요. 둘이 세트로 오잖아요. 보통은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근데 정말 작은 트러블들인데요. 누가 이렇게 밀었다. 아니면 누가 내 그림 안 예쁘다고 했다. 이런 작은 트러블들인데 그 아이들은 이제 내가 먼저 뭐라고 해서 친구가 뭐라고 했다가 아니라 걔가 나한테 나쁘게 말했다. 이런 걸 먼저 말하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만 이제 부모님들이 듣고 이제 오해가 생겼을 때 이런 거 풀어주는 게 저희의 이제 일이기는 하는데 그런 게 좀 오해가 안 좋게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다 들었지만 그 정황을 전달한다는 게 아이한테 어떤 얘기를 먼저 듣고 선입견이 생긴 상태로 보면 이제 그게 좀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주 고객이신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정황 설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술 교육 외에도 보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서 아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상담해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뭐 힘들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은 여러 선생님을 데리고 하시지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최근에는 더더욱 미술 선생님 채용이 좀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뭔가 요인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렇게 빨리 수급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들 하시고요.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애들에 대한 교육을 만드시잖아요. 네. 예쁘게도 해야 되지만 네. 애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뭐 연령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난이도를 일단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난이도에 맞춰서 아이들이 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보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일하신 지 얼마큼 됐어요? 3년 정도.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까지 다 보셨겠네요. 제가 원장 선생님이 아니었어서 네. 그렇게 큰 마음고생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그럼 그때 상황이 조금 어땠어요? 느끼기에? 역시 개인 자영업을 하면 이런 건물주의 문제로 약간 내쫓기는 위험이 확실히 도사리고 있구나. 또 사지고 있구나. 나는 그럼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거기서 그런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기는 했는데요. 네. 그래도 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다 각자 개인의 그런 학원을 하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해봐라 하고 약간 용기 주시는 스타일이셨어요. 문도 막 닫고 막 했었잖아요.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때 문도 뭐 닫았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코로나 걸리면 약간 사회에서 매장이 될 것만 같은 불안함?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집에서 칩거하면서 또 미술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또 집에 있어도 꼼지락꼼지락 뭘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나름 즐겁게 지내셨네요. 그렇죠. 저는 막연하게 학원이 없어진다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원장님께서 해결을 하시겠지. 약간 그렇게 기대는 게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원장님께서 뭘 해도 직원들도 신경 안 쓴다고 그러는데 진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떠신지 좀 궁금하시고. 사실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학원에 왔을 때 원장 선생님이랑 면접을 하고 이제 합격했다고 통보를 받고 네. 와서부터 몇 달 동안 원장님을 못 뵀어요. 안 계셔가지고. 안 계셔가지고. 원장님이 안 계신데도 잘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우리 학원의 스타일인가? 그때 조금 짐작을 하기는 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오도윤이에요. 동현이요? 네.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여기에서 미술을 배우러 왔어요. 혹시 이거 TV에 나오는 거예요? 뭐 TV 아니고 유튜브에 나와요. 아, 네. 학원 어때요? 좋은데요? 동현이가 생각하는 미술의 매력이 뭘까요? 그리기요. 그리기?
뭐 어떤 거 잘 그려요? 트럭, 자동차, 공구볶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2시간 후에 만나요. 네, 화이팅. 여기가 여기 뭐 할까? 여기 나. 두장 필요해. 무장 필요해? 마을이 더 커야 돼? 그럼 큰 종이 줄까? 뭔가 크게 이게 제가 한 그림입니다.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이건 자동차를 도로에다가 놓은 그림입니다. 자동차가 상당히 멋있네요. 멋지게 그렸어요. 네, 원장님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었고요.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자영업자분들도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다들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폐업의 위기가 있었는데 저희 지금 재밌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의 노하우만 잘 가지고 있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행 하세요.